자, 페이지 82쪽 분자 기준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과학 원정도 수준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이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가 됐을 거라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분자 뭔 뜻입니까? 정의입니다. 그치?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겐의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는 동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놈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분자로 쓸 수 없는, 그래서 분자식, 분자량이라는 개념이 될 수 없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있습니까? 금속결합 물질이죠. 금속결합 물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분자 이런 말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금속결합 물질은 그 실험식이 곧 화학식이었습니다. 뭐 결국엔 원자식 그 자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들이 있었네요. 염화나트륨 이런 거, 나트륨 이온 하나하고 염화 이온 하나 쪽 떼갖고 우리가 염화나트륨 분자다 이런 말 쓸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들 중에서 원자 결정이라고 불러준 놈들이 있었네요. 원자 결정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분자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원자 결정 또는 분자 결정의 대표적인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했던 탄소, 다이아몬드. 그 외에 흑연? 예, 그렇죠. 탄소, 흑연. 또 SiO2 이산화탄소 말입니다. 우리가 SiO2 이산화탄소는요,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가 요렇게 달라붙어요. 어셈 이름 SiO4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또다시 Si가 붙고 또다시 산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흔히 말하는 거대 그물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규소와 산소의 비율은 1대 2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과학 쪽에 보시면 분자결정이 안 나와. 어? 공결정 아니에요? 뭐라고? 분자결정이 안 나와. 공결정. 분자결정 좀 말고 공유 원자 결정 말고 요즘에는 이제 공유 결정이라는 이름을 쓰죠. 예? 자, 그래서 지구과학 쪽에 보시면은 지구과학 쪽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규산염 베이스하면서 독립형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망상 구조 나올 때, 즉 석영 나올 때, 요 SiO2 그 거대 그물들을 소개해 본 바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챕터 19에서 배울 거 하겠습니다. 챕터 18까지는 다 풀었다 안 맞습니까? 했습니까? 진짜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여러분들 언제 모의고사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언제 모의고사 들어갈까요? 지금 우리가 세페이트 3회부 하를 하면서 오늘 엔간하면 분자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면 탄소화물, 탄화수소, 탄화수교도체, 고분자 없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은. 근데 여러분한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한 달이에요. 앞에 챕터 18까지 안 한 거 다시 와서 완성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뭐 충분히 난 잘해요 하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점수를 잘 받아오면 뭐 세페이트 책을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점수 못 받아오는 게 문제잖아. 그지? 이번에 화학결합 이런 문제도 75점 못 받은 사람이 거의 3분의 2던데. 커터비 75점이 높아요? 아니요. 그 정도는 자, 분자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이때 분자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결합을 한번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화면 여기까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딱 거기까지 나와요. 초점이 안 맞는데 한번 더 불러도 됐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7쪽이라는 놈을 준비해 볼게요. 17쪽. 플로린. 원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찍겠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루이스 전자점. 그렇지, 루이스 전자점 시간임을 쓰네요. 그래서 플로린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결합이라는 것을 하겠다고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지?
그래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전자식을 서로 공유하겠답니다. 단 이해를 해야지 쓰겠고.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을 쓰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유 전자쌍 몇 쌍 보인다고요? 1 한 쌍 보이겠습니다. 비공유 있다 없다? 6 있죠. 비공유 전자쌍은 프로테 세 쌍, 세 쌍, 합이 6쌍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 원소다 보니까 그냥 F2만 쓴다 하더라도 얘가 단위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다는 거죠. 이때 이 결합은 극성 공유협입니까? 무극성 공유협입니까? 무극성 공유협이고요. 그러면 이 분자의 극성, 분자의 극성은 이제 뭐 원래 저 뒤에 다음 챕터에서 소개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합했어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죠. 즉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무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4F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분자 간의 상호작용, 다시 말해 분자 간의 인력, 끓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되겠는데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당연히도 분자에 비슷한 전제를 구해서 극성 분자가 끓어짐이 좀 더 높아 하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16쪽 준비해봤습니다. 산소는 원자의 전자 몇 개 있다고? 6개 있다고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 6개 있는 이 산소가 또 다른 산소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 나 한 개 줄게, 니 2개 주라. 이거 돼?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원자가 전자를 2개를 공유하는 그래서 이중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중결합, 굳이 우리가 O2라고 쓴다 하더라도 얘가 이중결합을, 즉 다중결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겠습니다. 공유 몇 쌍 보입니까? 2쌍 보입니다. 비공유는 몇 쌍 보입니까? 4쌍. 그렇죠. 합이 4쌍 보이게 되겠습니다. 15조 원소를 준비해봤습니다. 15조 원소 질소네요.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다고? 5개 5개. 역시 3중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 3중결합 끊기는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N2 분자는 가능성이 꽤 작거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물질의 순환과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구과학에서 관심 있는 물질 순환에서 물질은 아무래도 지구과학에서는 물과 그리고 탄소였습니다. 생명과학 쪽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질소 순환과 그리고 탄소 순환이죠. 질소가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생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질소 두 가지에 꽤 중요하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 만드는 데 중요했습니다. 아미노산의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가 또 역시 질소였습니다. 또 하나 더? 예? 잘 안 들려요. 대이결합이 대위결합? 어? 대위결합 갖고 조금 모자란데요? 생물 구성 물질이라 했잖아요. 물질인데 왜 대위결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DNA를 구성할 때 인당 염기할 때 그 염기에 질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됐어요? 필요하다면 이제 질소 간에 3중결합하고 N중결합 있습니다. 근데 질소가 공기 중에 질소가 이게 생명체로 쉽게 들어와? 못 들어오잖아요. 뭘 해야 생명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즉 암모늄 또는 질산이온의 형태로 되었어야 식물이 이제 흡수할 수 있겠고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족 원소는 하겠습니다. 14족 원소는 탄소 간에 4중결합을 했다. 대안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탄화수소 쪽에 들어가면서 탄소는 단위결합뿐만 아니라 2중, 3중 결합과 같은 다중결합을 조금 더 오버한다면 배경결합 같은 1.5중 결합을 하겠습니다. 탄소는 길쭉하게 사슬형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격가지가 있겠습니다. 아예 고리 모양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탄소가 수소 말고도 산소, 질소, 임, 황 여러 가지 원소들과 공결합해서 말 그대로 다양한 분자를 만든대요. 그것이 생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데 이 탄소가 딱 제격이야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봐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공유결합하는 거 말고 다른 놈끼리 한번 공유결합을 시켜보자고요. 일단 가장 베이스 된 놈은 아무래도 14족 원소가 되겠는데요. 14족 원소 탄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있죠? 4개 4개 있습니다. 이 원자가 전자 4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시켜볼까 하는데요. 수소는 자기의 원자가 전자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립니다. 누구처럼 돼버립니까? 헬륨처럼 되겠습니다. 교재마다 조금 포커스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옥텟을 만족한다는 교과서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놈들도 있습니다. 옥텟이란 말에 8에 포커스 맞춰서 얘는 비록 18족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지만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것이 어쨌든 옥텟의 그 옥타가 8도 물론 뜻하지만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 가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그런 데 포커스 맞춰서 옥텟을 만족해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나는 분자 쪽입니다. 네, 혹 변태 같은 그런 완성 쪽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근데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우야부야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훨씬 중요한 건 누구? 바로 중심원자가 옥텟을 만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분자의 얘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포커스 맞출 것 같습니다. 뭡니까 하면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라는 것 봐요. 분자의 모양이 평면입니까? 또는 입체입니까? 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전체가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극성 분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포커스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아무래도 옥텟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용이라고 할 때 옥텟의 얘기를 소개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옥텟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른 원자, 물론 같은 원자끼리 공유합할 수 있겠죠? 화학결합할 때 누구처럼 전자 배치를 가지겠습니까? 하면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겠다고요. 1쪽 알칼리 금속은 한 개의 전자를 잃으면 그 전주기의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가 가집니다. 이건 2쪽 원소가 2개의 전자를 잃어도 13쪽 원소가 3개의 전자를 잃어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 17쪽 원소는 한 개의 전자를 얻으면 16쪽 원소는 2개의 전자를 얻으면 같은 주기에 역시 18쪽 원소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벽한 퍼펙트한 전자 값을 가지면서 화학결합이 안정해지더라야 하는 그 얘기가 옥텟 규칙입니다. 그럼 세상사 옥텟 규칙 만족하는 놈이 많다고요? 만족 못하는 놈이 많다고요? 하는 놈이요. 하는 놈이 많아요. 그 말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놈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놈이 있을 것인데요. 누구의 포커스 맞춰야 되겠습니까? 못하는. 그렇죠. 아니 이 분자는 옥텟 규칙 만족해. 이거 어느 세월 다 외우겠습니까? 이런한테 분자가 몇 개 그래 안 나온다 했어요. 우리가 대충 다루는 분자가 한 30여 개 정도 분자가 될 것 같습니다. 30개 맞습니까? 야 일주일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던져줍니까? 그게 맞지 아니에요. 맞지? 과거 바람직하네. 와서 팔고 찍어주실 분이실 것 같은데요. 파이팅. 뭐 영어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에 못해도 뭐 한 100개에서 많게는 뭐 한 2, 300개 던져주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영어는 누가 다들 많이 하는 거가 싸움 아니겠나 싶은 게 일단 나의 생각인데 뭐 요새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영문법이라 봐요 뭐 아닌가? 네. 예, 어쨌든 세상에 옥텟을 만족하는 분자들이 월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옥텟 만족하지 못하는 몇몇 개 분자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껏해봤자 한 30개 정도의 분자를 다룰 거라고요. 둘만 깨는 거예요. 둘 갖고. 대신 대놓고 이산화탄소라고 대놓고 딱 주어진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대놓고 폼알데하이드입니다라고 대놓고 주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BC 원자가 누군지 통해서 이 분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각이 얼마나 되는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평면인지 또는 옥텟을 만족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내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마지막 이 단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못해도 반절 이상은 아이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절 이상 될 거라 봅니다. 그지? 예, 그 사람들은 쌤필리 책 안 푼 거 다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냥 쌤 수업 안 듣고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예, 나 분자 이거 한번 그냥 바로 플레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앞에서 나와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스테이플 아직 안 찍었는데 25문제 2개 합이 50문제 있으니까 그거 들고 하셔서 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한번 들으려 하는 사람은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수소 한 놈과 공유결합을 하겠습니까? 하면 그렇게 해서 CH라는 분자를 만들겠습니까? 하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 네 놈이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탄소 베이스에 수소 네 놈이 공유결합해서 CH4 이러면 메탄이라는 분자를 만드네요. 공유 몇 쌍 보입니까? 예, 이공 경우에 공유 몇 쌍 보입니다. 비공유 보입니까? 아니에요. 비공유는 안 보여요 하겠습니다. 오바다 할게요. 우리가 분자의 구조라는 이름을 쓴다 했잖아요. 분자의 구조. 분자의 구조를 함에 있어서
이 전자쌍들끼리 야 나도 전자쌍이고 니도 전자쌍이야 반갑다 친구야 일까요? 아니죠.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이거 뭐지?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얘기를 써요. 예, 전자쌍 반발 원리. 예, 7글자보다는 5글자가 좀 작네요. 예, 전자쌍 반발 원리 vs EPR 모델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중심원자에 대해서 전자쌍들이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하는데요. 중심원자에 대해서 흔히 입체수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챕터 19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이상한 페이지 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원자에 대해서 전자쌍이 2개가 펼쳐지겠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개 할 때는 단위결합뿐만 아니라 2중, 3중 결합도 공통 치겠습니다. 중심원자의 전자쌍들이 2개가 있대. 이 전자쌍들이 방부터 지구에 몰리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발해야 되겠다고요. 전자끼리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힘이 뭐예요? 반발한 힘. 반발력. 상대를 마시요 전기력이죠. 아니. 전기력이죠. 간단하잖아요. 전기력. 공기력.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잖아. 세상을 지배하는 힘 4가지. 뭐예요? 강력. 강력, 양력, 전기력, 전자기. 그다음에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 그럼 갑자기 마찰이 부르기를 하시고 곤란하죠. 마찰이 어떻게 생겨요? 전기.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쌍 반발론인데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두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면 전자쌍들이 평면 조금 더 오버한다면 직선으로 펼쳐져야 하겠습니다.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세 쌍인데요. 그럼 어떻게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예, 평면 삼각형 형태로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평면 삼각형 형태로.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네 쌍 있답니다. 이럴 때는 십자가 형태로 펼쳐진다고요? 절대로요. 평면 십자가 아니에요. 중심원자 탄소에 대해서 4개의 공유전자쌍들이 사방팔방 퍼져나가는데 이때 가장 멀리 펼쳐질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봤을 때 이 수소원자 4개가 정사면체의 4꼭 지점을 그리고 중심 탄소는 그 무게 중심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요 거리를 다시 말하면 탄소와 수소 사이의 요 거리를 R이라고 쓸게요. 이건 화학 2에서 먹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왜요? 뭔가 아는 눈치인데. 몰라요. 대답이. 네, 이게 모르겠. 모르는데요. 좀 몰라요. 까먹었다. 그럼 숙제 내지 마요. 맞아요. 이 거리. 이건 R의 몇 배에 해당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기출에 있었어. 어? 기출에 있었어. 예. 예의. 영상은 지잖아. 이거를 나자리 할때 BV는 R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스몰 R은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핵간 거리를 스몰 R로 삼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라지 R은 요 스몰 R의 절반을 삼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정사면체의 높이는 요 스몰 R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지 그리고 이 정사면체의 부피는 라지 R 대비 몇 배나 되는지 얘기입니다. 아마 피타고스 때리면 중3 정도 애들도 얘는 중3이지. 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겠죠. 깜빡깜빡해야 중3인지 고3인지. 실상 과거 1학년들을 살펴보면요. 부정한 놈들은 대학교 1학년 정도 느낌 나는 놈들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야 될 텐데. 얘는 저희. 그래 이씨 중3이 축딩처럼 보이는 놈들이 씨. 하하하. 됐습니까? 자, 오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탄소하고 요 수소의 공유 결합을 한번 살펴봤어요. 서로의 전자쌍을 말 그대로 공유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때 전기염 성도를 파악해 볼 때 이 전자가 누구 쪽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까? 탄소 쪽입니까? 수소 쪽입니까? 수소.
탄소의 전기염수는 2.5가 되고요. 수소의 전기염수는 2.1이거든요. 이상한 오늘 왜 누가 이렇게 전자쌍 공감해? 잘 땡긴다고요? 탄소가 좀 전자쌍 잘 땡겨요. 겁나 당당한데 다 틀린. 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보다는 낫습니다. 틀리게 답하는 것들이 좀 더 물론 일부러 오답을 내시면 좀 곤란하죠. 상동 2학년 에 보면 일부러 오답 내는 놈이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진짜로 하다 보니까 뭐 틀려서 오답 내는 거 하는데 일부러 오답 내면서 시간을 밀리고 수업을 방해하는 놈들을 방해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서준아 많이 피곤하지? 옆에 친구 좀 깨워라. 옆에는 그냥 자네. 방민도 있어. 아. 자,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가 전자쌍을 공유함에 있어서 딱 가운데 전자쌍을 놔뒀다? 아니죠. 우리 이런 결합을 우리는 극성 공유합을 부릅니까? 무극성 공유합을 부르겠습니까? 극성. 예, 이건 극성 공유합입니다. 결합 하나는 분명히 극성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자, 요거 우리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쌍극자. 그렇지, 쌍점 모멘트가 되겠죠? 옆에 좀 챙겨주세요. 이 쌍점 모멘트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니까 옆에 친구가 줬는지 만든지 뭐 신경 안 쓰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요. 집중하는 거. 그런 거. 같이 같이. 쌍점 모멘트 종합을 내면 있습니다. 얘는 3회체에서 잡아당기는 파워가 완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쌍점 모멘트 종합을 내니까 0이 나오네요. 우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분명히 결합 한 개는 극성 공기압이나 분자 전체를 따지면 어떻다고요? 무극성. 그렇죠? 무극성 분자예요. 자, 세상에 극성 분자가 많다, 무극성 분자가 많다? 극성 분자가 완전히 많죠. 무극성.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아마 탄화수소류들 제외하고 무극성 분자하면서 나오면 아마 10개도 안 배울 거예요. 세상에 분자 여러 얼마인데, 그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 됩니다.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뭐라? 따로따로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의 특이하고 이렇게 만들인 분자와 또 다른 F2 분자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결합력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결합의 세기, 공유결합의 세기와 분자 간의 요 결합의 세기는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유 결합 에너지로 절대로 녹는 점, 이끄는 점과 같은 분자 사이 인력은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유결합이 더 크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더 강해, 작아 이런 거 전혀 아니라고요. 따로따로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CH4 메테인을 준비해봤습니다. 얘는 뭐 분자 전체로 보니까 쌍자 모멘트 총합이 제로된 무극성 분자입니다. 14쪽으로서도 기본적으로 해서 얘는 정사면체 형태를 가지겠다 이렇게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15쪽에서 질소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질소는 원자 전자 몇 개 있다고? 5개 있는 15조 원소예요. 그래서 수소 세 놈이랑 공유합을 해봤네요. 공유전자쌍 몇 쌍 나옵니까? 세 쌍 나오고 비공유는 한 쌍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공유결합할 때 질소의 비공유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수소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분자 전체로서는 다시요. 얘의 분자 모양을 할 때 얘는 정사면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얘는 삼각 뿔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결합한 개는 분명히 극성 공유합입니다. 반면 얘는 분자 전체로 쌍자 모멘트의 총합을 내면 0이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극성 분자예요. 우리가 암모니아가 극성 분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쉬운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치, 암모니아 물이 잘 녹아요 하겠습니다. 물이라는 게 극성 용매거든요. 우리 흔히 끼리끼리 잘 녹는다 하잖아요.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대표적인 극성 용매 물이 있습니다.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놈 뭐 있을까요? 그렇죠. 벤젠이라든지 요게 염소 4개가 바뀌어지면 사양화탄소라는 이름을 써요. 사양화탄소. 알겠습니까? 물 대비 벤젠은密도가 작고요. 물 대비 사양화탄소密도가 더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과 산화탄소를 흔들었더니 물질과 산화탄소 측이 나눠져요라는 것은 물은 극성 분자고 산화탄소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산화탄소 측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거든요. 예, 그건 산화탄소 밀도가 좀 더 컸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밀도가 먼저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물의 밀도, 물하고 에탄올은 분명히 밀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하고 에탄올 섞어버리면 혼합돼버려요. 이해됐어요? 밀도 차이 통해서 이 층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극성 무극성으로 인해서 층이 생기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16조 원소입니다. 16조 원소 산소가 되겠죠? 산소 원자가 현재 몇 개 있다? 6개 있겠고 수소, 중공이랑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전자쌍 몇 쌍 보입니까? 두 쌍의 비공유 두 쌍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자 3개, 3원자 가지고 입체 만들 수 있다 없다? 3원자 분자는 입체 만들 수 없어요. 그럼 3원자 분자가 되면 일단 무조건 평면이에요. 그럼 평면 분자인 물에 대해서 이게 직선을 펼쳐집니까? 아니면 굽었습니까? 하네요. 그게 구분형이 되겠죠. 분자 모양을 따지면 뭐다? 구분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산소에 수소 등급이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여기는 공유 전자쌍들만 4쌍 보입니다. 여기는 공유 3쌍에 비공유 하나 보이고 공유 2개에 비공유 2개 보입니다. 전자쌍들 간에 뭐 한다고요? 반발한다는 게 전자쌍 반발로인 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전자쌍들 반발력의 어떤 세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공유 대 공유의 반발력이 있겠고요. 공유에 비공유의 반발력도 있어요. 물론 비공유의 반발력도 있겠죠. 여기는 공유 4쌍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발력으로 인해서 요 사이 결합각도 매우 중요한 각도입니다. 이것도 나옵니까? 109.5도 나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공유 반발력에 비해서 공유 비공유 반발력은 좀 더 커요. 다시 말하면 비공유 전산이 좀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해요. 그 말은 이 각도를 109.5도 대비 줄입니까? 늘립니까? 줄이죠. 몇 도로요? 107도가 되겠습니다. 비공유 더 심하네요. 각도를 더 줄였어요. 몇 도? 104.5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옥텟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평면입니까? 입체입니까? 근데 입체 분자가 되겠고요. 얘는 평면 분자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극성입니까? 극성입니까? 할 때 메테니는 무극성입니다. 나머지는 극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 탄소가 되면 전부 다 무극성 분자일까요? 중심 탄소가 되면 전부 다 무극성 분자이다. OX? X죠. 탄소에 수소 하면서 염소가 들어갔어요. 클로로메탄이라 불러요. 극성이에요? 무극성이에요? 이거 극성이죠. 정 3연체 되는데 정 안 되죠. 염소의 그 사이즈가 수소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정까지 되지 못합니다. 극성 분자입니다. 이건 클로로메탄이었는데요. 여기에 염소 하나 더 바꿨어요.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될까요? 극성 분자가 될까요? 이것도 극성이에요. 이게 십자 형태로 있으면서 염소에 수소 있었던 이랬다면 이 둘이가 서로 힘의 균형을 만들겠습니다만 이건 평면이 될 수가 없어요. 입체에서 이렇게 다이크로메테인 하겠습니다. 예, 극성 분자입니다. 이거 극성이라고 외워라. 이거 하고 싶을까요, 내가? 그렇지 않죠. 결국엔 대칭이 맞아 떨어지냐, 그렇지? 못하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염소 3개로 했어요. 트라이클로메테인이라는 이름 쓰겠네요. 수돗물의 냄새 만드는 그리고 발암물질 되는데요. 우리가 염소 소독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유기물이 많다면 이런 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발암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극성이겠습니까? 무극성이겠습니까? 당연히 극성 문제죠. 보면 이제 염소 4개로 다 치환시켰어요. 산화탄소예요. 이제는 무극성 문자. 이제는 정 3일째. 이제는 결합도 109.5도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나만 말짱한 거야? 나만 잠 잘 잔 거야? 잠못 자는데 말짱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전문자인데 멀쩡한 거. 어제 상국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헌혈을 했는데 영화 관람표를 줬거든요. 네. 무슨 영화요? 2달 전에 영화관 아무거나 가서 벌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제 헌혈을 하긴 해요. 저번에 헌혈 2장 해가지고는 아내하고 그 범죄도시 그거를 이제 같이 보고 지난달에 이제 헌혈하고 이제 또 헌혈했는데요. 아이씨 지난달에 줄 때는 롯데시네마를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롯데시네마를 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한산 보러 가래요. 뭐 그래서 뭐 내일모레 이제 헌혈할 테니까 그걸 해서 하자 했거든요. 이번에는 롯데시네마가 아니고 메가박스를 주네요. 아이고. 이런 2달 더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 목표가 뭐야? 근데 메가박스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네?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장 주잖아요. 아 하나 사야. 하나 또 사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헌혈하고 뭐 영화 관람표를 뭐 주길래 이게 이런 자세함이 안 깨나 애들이 재미없어 잠이 안 깨나? 재밌어요. 그래요? 자, 세상에 탄소가 단위결만 하라는 법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탄소가 이중에 단위일 수도 있겠고요. 탄소가 이중 두 번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더 탄소가 단일에 3중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지? 수소 붙이겠습니다. 이중결 붙이면 산소 붙이면 되겠죠? 산소 2개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산소 붙이겠고요. 여기는 HCN. 질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중의 단일이에요. 이랬을 때 입체수는 3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평면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결합각도 120도인데 그냥 퉁 쳐서 120도 따지겠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심원자의 공유전자 쌍둥은 탄소가 베이스가 되면 무조건 얘놈이죠. 3원자 문제입니다. 3원자 갖고 평면 3원자 갖고 무조건 평면이죠. 얘는 직선형이네요. 이 결합도 몇 도 나온다? 180도 나오겠습니다. 단일 3중에도 마찬가지 180도 나오겠습니다. 물은 구분형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직선형이에요. 어디됐습니까? 이산탄소 주배해봤습니다. 공유 몇 쌍이었습니다. 비운 몇 쌍 보입니까? 산소한테 두 개 해서 몇 쌍 보입니다. 사이언수소네요. 사이언수소 공유 몇 쌍 보이고요. 비운 몇 쌍 보일까요? 질소한테 한 쌍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소 대신에 프로이트를 볼게요. 그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높이면서 이중의 원소들로만 구성된 하면서 나올 놈이에요. 이럴 때면 공유 몇 쌍 나옵니까? 몇 쌍? 어차피 공유 몇 쌍이에요. 비공유? 좀 전까지는 한 쌍이었지만 이제 플로렌트 3개 넣으면 몇 쌍 나오죠. 그렇게 되면 공유에 대한 비공유 전자쌍의 비율 4분의 4가 되겠네요. 얘는 공유에 대한 비공유 얼마 나옵니까? 얘도 4분의 4가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는 공유에 대한 비공유 얼마 나옵니까? 공유는 어차피 4개죠. 0입니까? 산소한테 둘 넣으면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뻔하게 수소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면? 플로렌 집어넣으면 이제는 4분의 8이 되겠죠. 플로렌트 3개, 산소 2개. 알겠습니까? 결국엔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익숙해집니까 하는 거예요. 공유에 대한 비공유의 비율이 4분의 4 또는 4분의 2 또는 4분의 8 그렇게 나왔을 때 대충 이 분자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면 쉽게 이거 플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봐야 되고요.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묻겠습니다. 얘네들 모두 다 극성 분자다. OX. X죠. 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무극성 공유압을 가지고 있다. OX. X죠.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극성 공유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 뭐하라?
항상 따로 생각하시라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것들 다 따져달라는 건 옥태에서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따져달라 했습니다. 평면입니까? 일체입니까? 따져달라 했습니다. 극성 문제입니까? 무극성 문제입니까? 따져달라 했습니다. 무극성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시원자에 대해서 전자쌍들이 대칭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만 대칭은 선대칭입니까? 점대칭입니까? 예, 점대칭을 가져야 되죠. 이게 만약 선대칭이면 이거 무극성 문제잖아. 근데 무극성 문제야? 아니. 극성 문제죠. 이해했어요? 네. 이게 수소였다면 탄소가 좀 더 잘 땡기고 반면 산소가 더 땡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얘는 극성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폼알데하이드 물에 잘 녹으면 녹아? 네, 매우 잘 녹아요. 극성 문제잖아요. 폼알데하이드 1급 발암물질이고요. 다 있으니까. 그 다이슨 광고에 나온 다시 광고에서 뭐 하길래요? 폼 알데하이드를 그 공기청정기가 완벽하게 99.9% 공기청정기가 폼알데하이드를 써먹어요? 그렇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말이 돼? 허위 광고예요. 어떤 공기청정기가 폼알데하이드를 공기청정기인지 아니면 뭐 다이슨 어쨌든 청소기 뭐, 아니야? 아무튼 다이슨 무시겠어. 폼알데하이드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폼알데하이드를 연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공기청정기 안에서 전기 스파크 때려가지고 연소 때리면 돼요. 연습 때 없애는 게 아니라 연소 때리겠다면 그게 난로지? 그냥 필터로 걸르는 거. 필터로 거르는 뭔 거야. 수로? 필터를 어떻게 걸르냐? 필터가 물이 차 있으면 돼요. 아. 필터에 물이 있으면 폼알데하이드 그 물에 녹아요. 다이슨 형님들이 잘했겠죠. 필터가 물이 차 있다는 것은 곰팡이 쓰기 딱 좋아요. 필터에 곰팡이 물 있으면 곰팡이 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썩어요. 네. 물 있으면 곰팡이 쓰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방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기청정기가 그런 폼알데를 없애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중간에 연소실을 하나 놔두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순환 상품 과정에 연소실 놔두겠다는 전기 에너지를 엄청 쓰겠죠. 촉매를 이용해서 폼알데를 연소시키겠다는 건데요. 근데 폼 알데하이드랑 포름 알데히드랑 똑같은 이게 거야. 같은 말이에요. 예, 옛날에 봤자 얼마 안 되고 지금도 시중에는 포름 알데히드라고 쓰고 있고요. 뭔 수로 없앤대요? 기술적으로 감지하고 파괴합니다라고. 기술적으로 감지하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뭔 정말 수로 많이 이게 누가 이산화탄소 분자로 파괴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 연소시키는 거예요. 헐. 아 진짜 이렇게 진짜 야 태어나게 개지네. 키우는 거예요. 다이슨 형님들 산업하는 반응이에요. 가열시키면 돼요. 물이랑 예, 가열시키면 돼요. 한 3, 400도 가열하면 되고요. 예, 뭐 간단해요. 뭐 정등 놔두고 스파크 때리면 생각하면서 다 연수돼요. 간단해요. 그런 것들은 먼지 입자들도 가지면서 연수돼요. 물론 그 와중에 불완전 연수되면 일산화탄소 생기고요. 불완전 연수되면 게 고성도 생겨요. 밤새입니다. 예, 그러면 또 앞에 또 필터가 놔둬서 아또 걸르나. 예, 그런 종이 또 걸으면 돼요. 야 다이슨이 다이슨. 그래 다이슨 비싼 이유가 있다니까. 다이슨이야. 안전 광고. 이걸 진짜 태우는 의미 있어. 뭐 태우면 돼요. 문제는 물론 말했지만 태우는 과정에서 만약 이제 염소 성분들이 있으면 어떤 염소 성분이 나올까요? 연기. 예. 공기청정. 다이옥신한 초특급 발암물질 생겨요. 다이 염소 어디 써 있습니까 하면 PVC예요. 예. PVC 그 플라스틱. 그 여기 과자봉지 있잖아요. 아. 네, PVC예요. 그 과자봉지 하다가 부수면서 PVC 가루나르면 예, 발암물질. 발암물질 만들겠네요. 폼 알데하이드 찌르려다가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없애려면 또 다른 분산물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옥텟에서 만족하는 것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잠시 숨 좀 돌리고 옥텟 만족하지 못하는 것, 결국엔 시험의 메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